네, 이번 주에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증시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좀 힘든 국면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네.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 뭐 몇 주째 이제 시장에 대해서 호재 악재를 놓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뭐 계속 이제 중립 이하 정도의 의견밖에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몇 주째 이어지고 있지만은 여전히 중립 이하의 시장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호재 악재를 놓고 보면은 이제 호재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생깁니다만은 아직은 악재 쪽의 무게감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어오던 악재는 똑같습니다. 우선 그 악재부터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왕이면 나쁜 걸 봤다가 좋은 걸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악재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국인 매도가 연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약세를 가고 있다는 거. 환차선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렇죠. 지금이 1,200원대가 여기가 정점이다라고 외국인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매수가 들어오겠지만은 지금의 컨센서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환율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해서 외국인들은 환차선 우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나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뭐 유럽 쪽에 단기성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의 약세를 가지고 오는 요인들이 바로 세부적인 악재가 되는 겁니다. 네. 중국의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위안화 이제 절하를 통해서 경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 그게 이제 미국 쪽의 직격탄으로 지난 주말에 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인데 문제는 이제는 미국 증시다 보니까 금리를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고 진짜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을 합니다. 지금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 불확실성 그게 짜증난다는 거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좀 지속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제 또 우리 막판에 나왔던 북한의 또 리스크 역시도 악재로 역시 환율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이런 것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호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런 예. 악재로부터 파생된 호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반발이죠.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남북 고위급 고위급 회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이 일단 지르고 보니까 오히려 그네들에게 더 악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탈출도 해야 되고 우리 정책 당국 같은 경우도 뭔가 모양새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회담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늘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은 국내 증시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와 비교하더라도 너무 싼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싸다고 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해소가 된다. 점점 싸지고 있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지난주 말 금요일 보시면은 기관들이 코스닥 그 거래소 토탈 1조 정도를 질렀는데 이런 것들 역시 국내 펀드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더라는 점. 또 이제 수급적으로 우리도 문제지만은 중국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항상 수구인 문제인데 중국 연기금이 이제 주식 투자를 허용을 했거든요. 우리 거래소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문제라 그러면은 개인 투자 비중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중국도 보면은 중국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 비중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방금 나왔던 그런 결정이 되겠는데 물론 이게 며칠 만에 다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30%까지 늘린다는 것은 향후에 수급 구조를 탄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호재들이 대부분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무게감이 악재 쪽이 조금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증시 부양에 효과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또 알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와 관련한 사항들도 알아봐야 할 텐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예, 워낙에 지금 지난주 마지막에 미국 예. 증시를 무너뜨렸던 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PMI 그렇죠. 지수가 또 나쁘게 나왔거든요. 네. 이 부분이 또 강하게 무너뜨렸고 아마 그 우려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경제 지표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어떤 지표들을 놓고 본다 그러면 A급 지표는 없습니다만은 그중에 소비자 신뢰 지수도 있고 내구재 주문도 있겠고 또 미시간대 소비지 등도 있겠지만은 일단 이런 사소한 작은 경제 지표에도 많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번 주 말로 갈수록 27 일정을 보면은 이제 27일부터 29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게 되겠는데
아마 가장 집중을 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미팅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각국의 재무장관이라든지 또 중앙은행의 총재 또 경제학자들 등 뭐 연은의 또 그 인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민감한 구간으로 경기가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의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우리 그 증시 방향 자체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참석을 안 합니다. 다만 이제 부의장 같은 경우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를 통해서 연준의 어떤 그 연준의 어떤 의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도의 미국 시장이 지금 고점에서 10% 가까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미연준에서도 더 이상 강경한 발언을 하기는 힘들 걸로 보고 있고 뭔가 시장을 좀 다독이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주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다면 한 주를 출발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여전히 관망인가요? 예, 뭐 중립 이하의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예. 뭐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저평가 구간이다, 또 뭐 싼 영역이다, 또 과매도 국면이다 이 부분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북한의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의 또 글로벌 증시 급락했던 것을 또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지금 구간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우량주에 대해서는 홀딩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8년도 그렇고 2011년 그때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할 때 그 당시도 사상 초유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회복될 때 보면은 시장의 실적이 좋은 우량주들은 빠졌던 것보다도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실적이 좋은 전망이 괜찮은 종목도 오늘 캐파라 간다고 해서 덩달아 팔 필요는 없다. 그런 종목군들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상한가 폭이 30%를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또 신용 깡통 물량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서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 우량 종목 그냥 현금으로 산 종목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이 흔들리면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신용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본사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혼수모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을 혼탁하게 만들어서 고기를 잡는다는 뜻입니다. 병법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적의 내부를 교란시키면서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인데 적의 내부를 교란시키면서 또 하는 역할이 내부에 있는 충신과 간신을 가려낸다라는 점입니다. 시장 역시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면입니다. 물고기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이참에 또 가려내면서 앞으로 투자할 종목을 좀 가려내는 시간이 되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